이제 인장 등록 및 사용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긴 법조문을 빼놓지 않고 다 집어넣었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우리가 법조문만 갖고 수업을 해도 이 뒷부분을 다 한 게 되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면 인장 등록 법 조항을 봅시다. 16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인장을 등록해야 될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인장을 변경할 때도 역시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시행령에 가보면 어떻게 적혀있나 한번 볼까요? 자, 거기 시행규칙 제9조 1항을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 출치세요. 아, 국토교통부 령이 정한 건 그거네. 언제까지 인장 등록한다? 업무 개시 요건이야.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근데 변경 시에도 또 안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항을 봅시다. 그럼 국토교통부령에 어떻게 적혀 있냐? 변경한 경우, 할 경우야, 한 경우야. 치사하게 니은을 리을로 고치면 틀릴 거야, 안 틀릴 거야? 어머, 그죠? 그렇게도 나와. 예, 변경 여러분들 한 경우가 논리적이죠. 여러분들 인장을 왜 변경해? 그렇죠. 근데 미리 알 수는 없잖아. 아, 내가 인장을 잃어버리겠구나. 그 미리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인장을 변경한 경우 며칠? 7일 줄치세요. 7일 이내에 등록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도 어때? 예, 그 전자문서, 그래서 전자문서에 의한 인장 등록도 가능합니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장 등록은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이 가능하다. 왜? 인장, 여러분들 찍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스캔 떠가지고. 그걸로다가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그 3항을 봅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해야 될 인장의 경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이 세 사람을 합치면 인장을 등록해야 될 개인들이야. 인장을 등록해야 될 뭐요? 개인. 인장을 등록할 개인은 누구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죠? 부칙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누구? 소속공인중개사. 그거라는 거예요. 개인의 경우는 그거요. 가족관계 등록부. 됐어요?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면 돼. 그 얘기는 뭐냐? 인감도장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명인장이면 되는 것이지 인감도장일 필요 없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인감증명법에 의해 신고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나오면 맞아, 틀려? 그건 X라는 거예요. 실명인장이면 돼. 가족부에 일치되는 이름. 단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서 7mm에서 30mm 줄치세요. 됐어요? 그런데 그건 개인이야. 근데 법인의 경우, 그죠? 법인의 경우 3항을 보고 계셔요? 예,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그건 뭐냐?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 신고된 법인의 인장, 거기다 쓰세요. 거기에 인감도장. 뭐라고요? 아, 법인은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거구나, 그거요. 개인은 인감도장이요, 아니요? 근데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 신고된 법인의 인장. 그러니까 뭐다? 인감도장. 거기에 두십시오. OX로 해봐. 자, 법인의 경우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 신고된 법인 대표의 인장이어야 한다. OX. 어디 법인 대표라고 돼서 법인이라고 돼 있지. 우리 막내는 나이가 어려서 아직도 법인하고 법인 대표가 구별이 안 되는 게야. 뭐라고요? 법인 대표의 인장이야, 법인의 인장이요?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 분사무소의 경우에는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 신고된, 줄치세요, 법인 대표가, 누가? 법인 대표가 됐어요?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 그 다음에 줄치세요. 할 수 있다. 이어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는 반드시, 분사무소는 반드시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는 거야? 그건 아니야. 그건 뭐냐? 법인 인장 등록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법인 인장 등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즉 인감도장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법인에서도 찍고 여기 와서도 또 찍고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래서 이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 사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 얘기는 뭐냐? 개인의 경우는 인감도장이야,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107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인장 등록 신고서 있죠? 요걸 작성하는 거야. 뭘 작성해? 인장 등록 신고서.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107페이지 봐봐. 밑에 등록 인장인이 있어, 없어? 거기 보면 등록 인장인 찍는 란 있죠? 거기다가 그걸 찍어가지고 요걸 제출하는 거야. 그런데 법인의 경우는 인장 등록을 요 따위로 한다, 아니면 인감증명서 갖다 주면 된다. 왜? 인감증명서에는 어이 도장 찍혀있어, 안 찍혀있어? 그럼 어떤 게 더 권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인감증명서만 갖다 주면, 요거 뒤에 지금 보면 인장등록 신고서 이거 제출 별도로 한다, 안 한다? 예, 요거 할 필요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누구만? 예, 법인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항을 보세요. 자, 2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뭐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하는 거죠. 그런데 예, 자 거기 1호를 보세요.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외적으로 이렇게 고용하면서도 할 수 있고 등록하면서도 할 수 있어서, 인장등록 신고서는 그래서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3개가 있어요. 원칙적인 인장등록 신고서인 우리가 본 107페이지에 있는 거. 몇 페이지? 107페이지에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85페이지를 보세요. (85페이지) 찾았어요? 거기 보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 있죠? 거기에 뭐가 있어?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가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55페이지 보세요. 아니네요. 63페이지 보세요. 63페이지. 등록 신청서 있죠? 거기에 뭐도 딸려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신고서가 같이 딸려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103페이지로 다시 왔어요. 거기 큰 제목 제4절 인장등록 및 사용이라고 되는데 거기다 쓰세요. 거기에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인장을 등록 안 하거나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는 뭐다? 자격정지.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안 했을 때, 그리고 등록 인장을 사용 안 했을 때 행정처분 둘 다 업무정지로 갔고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안 했을 때, 그리고 등록 인장을 사용 안 했을 때 행정처분 자격정지로 둘 다 같아요.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 등록 사용 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로 동일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2교시처럼 하고 물어볼래. 아까처럼 물어볼 거요. 아까는 말로만 물어본다고 안 했죠? 이번엔 진짜 할 거야. 자, 일단 인장은 누구누구가 등록해야 된다. 개소. 중개보조원은 안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장 등록하는 거예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는데, 단 개업공인중개사 인장은 언제든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등록 신청과 함께 인장 등록이 가능해.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인장은 언제도 등록할 수 있다. 고용신고와 함께 인장 등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인장을 변경한 경우, 할 경우 아니야? 한 경우 며칠 이내에 등록한다?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인장 등록 신고서를 반드시 방문 신고하여 제출한다, 아니면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된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장 등록 신고서는 무려 몇 종류나 있다? 3종류의 인장 등록 신고서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을 등록할 개인의 경우, 누구? 개인. 인장을 등록할 개인이라는 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로, 이 사람은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거다, 아니면 실명인장이면 된다. 그러면 실명인장이란 주민등록표나 가족부에 일치되는 이름이면 돼. 근데 인형의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에서 얼마? 근데 법인도 이거 제한받는다? 법인은 그런 얘기 없어. 단 법인의 경우는 반드시 어떤 도장만 등록한다? 그 인감도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 신고된 법인 대표의 인장, 법인의 인장,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사무소도 원칙적으로 법인 인장, 등록 인장을 등록해야 돼.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번거롭기 때문에 모두 등록할 수 있다. 누가 보증하는 인장? 법인이 보증하면 틀려.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바람에 법인의 경우는 인장 등록 신고서를 작성한다, 아니면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대신한다. 예, 그래서 가름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안 하거나 등록인장을 사용 안 하면 뭐다?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안 하거나 등록 안 한 인장을 쓰게 되면, 그래요, 천재라니까 다 알잖아. 여기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 오늘 수업의 마지막이요, 108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늘 일찍 끝나겠네요. 예, 뭐가 있어? 휴업 및 폐업 신고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일단요, 여기서 다루는 건 첫째로 휴업을 다뤄요. 두 번째로 폐업이에요. 세 번째로 재개신고, 변경신고로, 얘네들은 다 뭐다? 신고인데 언제 신고한다? 미리 신고하여야 해요. 그래서 이거 안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일단요, 휴업을 제가 붙였었나요? 띄워놨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휴업은 신고가 아니라 휴업의 원칙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야. 뭘 초과? 3월 이상 하면 틀려. 3월 이상이요, 3월 초과요. 그러니까 3개월 휴업하려고 해? 신고한다, 안 해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6월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임등치예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 뭐라 그랬어? 학교 간다, 군대 간다, 병원 간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시, 이때 6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인정하더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요거는요, 등록증을 첨부해서 휴업 신고예요. 폐업 신고도 마찬가지고요. 뭘 첨부해? 그러니까 빈손이야 뭘 들고 가야 돼. 그래서 전자문서로 된다 안 된다? 전자신고가 안 돼. 근데 재개신고와 변경신고는요, 이건 빈손이야. 그건 전자신고 된다 안 된다? 전자신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등록증을 반환받습니다. 즉시 법에서 여기 한번 딱 나온다 그랬잖아. 조항, 물론 있죠. 저기 서식에는 즉시가 몇 번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법 조문상의 즉시는 여기서 딱 한 번 나와. 재개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등록증을 반환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자문서에 의해 재개신고를 해도 결국 등록증 받으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 다음 변경신고는 단축, 연장 다 가능해요. 그러나 여기도 어떻다?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몇 개월 초과할 수 없어요?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개월 초과 못해? 6개월. 여기서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3월을 초과하는 휴업, 요거든요. 요 휴업에 관한 요 문제는요, 여러분들 등록 신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적용? 자, 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 신청한다. 등록관청이 등록하고 통지한다.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여기에도 여기에서부터 업무를 개시하기 요게 3월을 초과할 수는 없어. 만약에 3월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거 하게 되면은 3월을 초과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뭘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6월을 초과하게 되면 여기서 이미 뭐가 되었기 때문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나서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는 해야 되고 3개월 넘길 것 같으면 신고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휴업은요, 요 신고는 횟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횟수 제한돼 안 돼?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요, 폐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재개신고하는 거요, 휴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재개신고하는 거요. 재개신고는요, 휴업신고를 한 사람이 등록증을 찾아오기 위해서 재개신고한 거야. 폐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일하려면은 뭐 해야 돼? 재등록해야죠. 신규 등록의 방법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휴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일하려면 재개신고하는 거야.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구별할 수 있나요? 못할 것 같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요 휴업과 업무정지는 세상 없어도 구별해야 돼요. 뭐하고 뭐요? 따라오시나? 예.
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같아요. 하지만 차이가 있는 게 여기는 그죠? 부득이한 사유, 예외가 인정되죠? 근데 여긴 예외 있어 없어? 예,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휴업시행 여기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휴업은요 반드시 등록증을 반납해야 돼. 근데 업무정지는요 등록증 반납 없어. 여러분들 업무정지는요 동기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야. 그러나 가중한다 할지라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야. 그러니까 절대로 업무정지 6개월 초과해 안 해. 그리고 업무정지할 적엔 등록증 갖다 내 안 내. 근데 여기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해서 등록증 반납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기간 중에 업무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 4개월 휴업 신고했어. 몇 개월? 근데 딱 24시간 놀았어. 몇 시간? 일할 수 있다 못한다? 재개신고하고 하면 돼. 그래서 하루밖에 안 쉬었거든. 그래도 재개신고하고 할 수. 근데 업무정지 먹었어요. 4개월. 그러면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4개월은 세상 없어도 일 못한다.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기간이 끝났으면 휴업신고 예를 들어서 4개월 신고했잖아. 근데 기간이 끝났어.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일한다. 재개신고하기 전까지 일 못한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업무정지 그냥 기간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일할 수 있어요. 저런 차이점이 있어요. 기간 중에 폐업한 다음에 재등록하는 거.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 후 재등록할 수 있다 못한다? 예? 폐업 후 재등록하는 거 된다 안 된다? 결격사유 하면서 수업했어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한 경우 잔여 기간 동안 등록의 결격사유이다. 특수형. 그날 수업 이거 3번 되풀이했어. 기억 안 나요? 전 3번 되풀이했어 이게.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는 그래서 폐업은 가능해도 재등록은 못해. 왜? 뭐기 때문에?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나 휴업기간 중에는 폐업하고 재등록하고 폐업하고 재등록하고 수십 번 되풀이해도 돼? 안 돼? 뭐라 그랬어? 횟수 제한도 없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 기간 중에 업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긴 뭐죠? 저쪽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고요. 이쪽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업 신고와 업무 정지의 차이점 두 개를 갖다가 좀 기억하시고요. 대신에 이런 거요. 저기 안 쓴 것들은요 같은 거요. 자, 저 좀 보시오. 휴업이나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 없어도 된다, 사무소는 있어야 된다? 예? 아니, 그러니까 없어야 된다, 아니, 없어도 된다, 아니면 있어야만 한다? 없어도 된다? 틀려요. 반드시 있어야 돼. 왜? 사무소는 등록 요건이야. 여러분들 휴업이나 업무 정지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 아니야. 그래도 개업공이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했잖아요. 뭐 했냐면은요, 등록의 효력은 영속성이 있어서 사망, 해산, 폐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등록의 효력은 살아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지나 휴업을 한다 할지라도 등록은 살아있어. 즉 개업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가 없어? 사무소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임등취,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야. 그 다음 휴업기간 중행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 신고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로 외우자 그랬죠? 예, 업무정지 휴업기간 중에 실제로 못하잖아. 왜? 아까 사무소 이전하려면 반드시 뭘 갖고 가야 돼? 등록증 4번 원본. 그런데 등록증이 없는데 갖다 냈는데, 그런데 할 수 있다로 외워. 그렇게 남들이 하니까. 예,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그래서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사무소 있어야 돼. 그리고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뭐였죠? 두 번째? 사무소 이전 신고할 수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는 반드시 문 걸어놔야 된다, 열어놔도 된다? 그 다음 다른 업무 해도 된다, 안 된다? 예? 된다. 여러분들 왜 6개월씩 휴업하고 그럴까요? 놀려고? 그렇지. 14조 업무 하려고. 뭐냐면 이런 거야. 나는 여기서 중개사무소 하고 있거든? 뭐 하고 있어? 중개사무소 하고 있는데 앞 부천에서 친구가 오피스텔 200채 분양을 한대. 그러면서 너한테 분양 독점권을 주겠대.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 분양대행 중개 업무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사무소 어떡하고? 휴업 신고하고 가가지고서 일하려고 갔던 거야. 그거 분양하러.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업무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업무정지 먹었거든? 근데 중개사무소에 거기에 한쪽에 담배 좌판 놓여 있었어. 뭐가 있었어? 담배 팔면 안 된다. 담배 파는 건 된다. 왜? 담배 파는 게 중개 업무야? 아니. 여러분 중개사무소 어디 보면 담배 좌판이 있는데 있죠? 못 봤어요 그런지? 관심 없구나. 담배 관심 없는 거지 뭐. 그래. 이때니까. 근데 파는 거 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 문제는 좀 논해야 돼요. 자, 업무보증에서요, 여기를 보십시오. 업무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했을 시에는요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가입해야 돼. 다시 가입 언제까지 하냐?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이야. 기간 언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기가 기간 만료일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한다? 다시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여기 이렇게 휴업을 해놨어. 그래서 여기 휴업 기간 중에 여기서 만료가 됐어. 이런데 언제까지 다시 가입하면 돼?
휴업기간 중에 업무 보증보험과 공제가 만료됐을 시에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요 날까지? 그것도 아니야. 왜? 반드시 휴업기간 여기까지 지켜야 돼. 자, 이거요. 휴업기간 중에 업무보증기간이 만료 시에는 언제까지 다시 가입이다?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 다시 가입하면 된다가 답이에요. 언제까지?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 다시 가입이요. 언제까지요?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 저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휴업에 대한 거, 폐업에 대한 거 같이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칠판 보세요. 이번엔 진짜로 시간도 좀 있어. 진짜로 물어볼 거야. 마지막 정리하고요. 자, 휴업은 신고사항이다. 원칙적으로는 신고사항이 아니고 자유롭게 하는 거다. 자유롭게 하는 거야. 몇 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야. 그럼 이거 맞다 틀리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 폐업 등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OX. X야. 휴업하고자 할 때 반드시 신고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3호를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해야 한다가 맞아. 됐어요? 근데 이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휴업 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라고 표현할 때 그때 맞아 틀려? 3호를 초과하는 이런 거 없이 그냥 휴업 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때는 맞아. 왜? 어차피 3호를 초과했다는 게 들어있는 거거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별합시다 라는 거요. 그 다음 휴업은 3호를 초과할 때만 신고인데 언제까지 신고? 우습게 보네. 언제까지 신고? 미리 신고야. 자, 폐업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OX. 합격이요. 아니 그 대답 못하는 분들은 뭐야? 다시 폐업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폐업 신고하여야 한다. OX. 왜? 폐업한 개업공인중 아니 폐업했대. 그 신고 벌써 한 거야. 벌써 한 거야. 왜냐면 신고 안 하면 폐업이 폐업했다는 것 자체는 뭐가 신고가 있었다는 거야. 신고 안 하면 폐업이 될 수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휴업 신고, 폐업 신고의 경우에는 빈손이다 아니면 뭐 들고 간다. 뭐 들고 가? 빈손이라니. 등록증을 첨부하여. 이게 참 이게 제가 이게 안만 해줘도 여러분들이 있잖아. 여러분들 중개사법 시간에 여기서 끝낸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있잖아. 한번 여러분들을 그 정말 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여기서 그냥 애써가면서 들으면 안 되나? 아니야. 평생 뇌를 활성화시켜서 애써본 적이 없는 거야. 왜? 그렇게 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그 스트레스 편하게 그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한 거야. 근데 결국은 언젠가는 해야 돼. 여러분들 이 시험 준비엔 두 가지가 있어. 뭐냐? 시험 끝나기 전에 스트레스냐, 끝나고 나서 스트레스냐야. 규정치에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을 받을래? 당연한 거야. 전에 받아야 되는 거요. 안 받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 후에 받게 돼 있어. 2배로까지는 똑같은 양이야 내가 볼 때. 그래서 하여간에 뭐하다 잊어버렸잖아. 그래요. 자, 휴업과 폐업 신고는 빈손이다. 뭐 들고 간다. 그 바람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아닌데. 근데 재개신고와 변경신고는 빈손이야. 그래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하고 특히 재개신고를 하게 되면 등록증을 반환받아. 며칠 이내?
그날로 받는다. 그 뜻이요. 즉시 등록증을 발행받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자, 변경신고는 반드시 단축하는 신고만 된다.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연장해도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역시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휴업신고와 업무정지를 구별합시다. 둘 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데 있어서 동일하지만 휴업은 예외가 있다. 어느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근데 업무정지는 예외가 없다. 그 다음 휴업신고, 폐업신고를 업무정지 그 기간 안에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업무정지는 없어. 기간 채워야 돼. 근데 휴업은 재개신고 기간 내라 할지라도 재개신고하고 일할 수 있다.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기간이 끝났어. 그러면 휴업은 그냥 일한다. 그래도 재개신고해야 된다. 왜? 등록증을 찾아와야 되니까. 근데 업무정지는 그냥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휴업기간 중에 일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돼? 1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왜? 재개신고 의무 위반이니까. 그런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일하다 들키면 절대적 등록 취소다. 그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나요? 그 다음 휴업기간 중에 폐업했다가 재등록할 수?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엔 폐업은 가능하나 남은 기간 동안 재등록할 수 없다. 왜? 결격사유. 결격사유에서 우리가 본 거예요. 특수형. 기억 안 나나요? 예, 어쨌든 거기서 다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사무소는 있어야 되고 사무소 이전 신고도 가능하고 다른 업무 할 수 있고 다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휴업기간 중에 보증보험이나 공제기간이 만료됐을 시에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이다. 아니면은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만 다시 가입하면 된다. 그래요. 그리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의무 위반은 다 뭐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단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의 경우는 뭐다? 예,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는 게 여러분들 여기 이야기로.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뭘 수업했나요? 예, 중개 업무 관련 조항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봤다? 고용인 제도를 봤어요. 그래서 고용인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그죠? 둘 다 고용신고는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 그죠? 그리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서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신고 안 하게 되면 업무정지했어요. 그거 안 써주는 것 같으네. 예, 고용신고, 신고 의무 위반은 업무정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신고사항으로서의 저기에는 고용관계 종료신고나 고용신고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용신고에는 법에 써있는데 고용관계 종료신고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된다 안 된다가 적혀있질 않더라는 게 차이점이고, 이때 고용신고할 적에는 실무교육, 직무교육을 받도록 시키고 고용신고를 하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실무교육, 직무교육, 그 수료증 사본 제출이다 아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된다는 건 여긴 제출 서류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출 없어. 거봐, 여러분들 한 것 같아도 다 고스에 다 잊어버렸잖아.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 이게 되게가 다 달라.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수료증사본을 제출. 단 전자적 확인이 가능할 적엔 그러하지. 근데 여기에는 그런 거 적혀 있어서 그냥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적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얘가 전자문서로 돼, 안 돼? 예, 이게 전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자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다? 빈손이야. 그러니까 뭘 낸다 안 낸다. 다시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수료증사본 제출 확인. 확인이야. 그 다음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확인. 확인이야.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시에 자격증사본 제출 확인. 그러니까 내는 거 하나도 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됐어요. 그거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다룬 것이 뭐였냐면은 여기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그거였어요. 업무상 행위였어요. 예, 밀접설, 객관설에 의해서 확인하고 본다라고 했을 때 그 본다가 지닌 의미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거요. 그리고 성격은 부진적 연대 채무관계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돈 갚고 나서 고용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죠? 예, 그 다음 행정처분으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 받지만 자격이 취소되는 일은 없어. 그리고 행정형벌까지 뒤따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양벌 규정에 의해서 50조에 있어요. 고용인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중에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된다라는 그 규정에 의해서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어. 왜? 여기에는 무과실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니까.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그러니까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벌금형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게 300만 원을 초과했다 할지라도 결격사유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거 다뤘어요. 그게 고용인이었어요. 그 다음 업무범위 다뤘어요. 업무범위 지역적 범위에 제한을 받는 사람은 누구다? 부칙. 사무소가 속한 시공부 시도로 제한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나 업무만 제한될 뿐이야. 그러니까 14조 업무까지 제한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무소 이전 못하는 것도 다른 시도로 이전함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업무만 제한될 뿐이야. 그거였어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 시 그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에 한해선 타지역 물건을 중개할 수 있다는 특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 범위에 제한 원칙적으로 없어요. 다만 특수법인, 그죠? 자기 업무, 고유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그죠? 그거 대상물로 제한됐습니다. 그게 내용으로서 중개법이 아니라 농협은 뭐만 중개할 수 있었다? 농지만 중개할 수 있었다. 그 다음 14조에 대한 제한 문제가 있었어요. 14조 1항엔 관상재분소가 적혀 있는데 이 제한을 받는 건 중개법인만 제한을 받아요. 중개법인이 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서 이 업무도 하고 다른 업무도 해. 그러나 중개법인은 오로지 이 업무만 해. 그리고 일반인 이거 해야 못해? 특수법인은 못해요. 특수법인은 특별히 중개업 하는 거 허용했는데 이건 중개업이 아니니까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특수법인은. 그것도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려요. 그리고 14조 2항은 중개인 한다 못한다? 부칙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없는 업무야. 그리고 14조 2항 업무 중에서 경매에 있어서 매수신청 입찰대리 업무를 할 때만큼은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그거였어요. 그게. 그 다음에 2교시에 여러분과 제가 수업한 건 사무소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소의 일반원칙으로 투투투 금지원칙, 이중등록,
이중소득 절등치야. 이중사무소 임등치고, 그 이중사무소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있어서 그거 임등치로 이제 바뀌어 있다. 그리고 이중소속, 문제만큼은, 이중소득 문제만큼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득하면 자격 정지, 중개보조원은 없어. 하지만 투투투 금지원칙 모두가 다 개소보 모두에게 다 몇 학년 반? 1학년 1반에 해당한다. 그게 첫 번째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룬 게 분사무소 제도였어요. 분사무소 누구만? 법인만. 그런데 분사무소 법인 들었는데 특수법인 더 못 둬? 특수법인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무소를 두려면 분사무소는 등록 안 하고 신고를 하는데 어디다 설치 신고하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를 하고, 그리고 분사무소의 경우에는요, 설치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필증 교부가 7일 이내에 이루어지고, 그 교부가 끝나게 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7일 지체 없이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어요. 7일이 먼저고 지체 없이였어요.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하려면 신고 요건을 갖춰야 돼. 근데 그 신고 요건엔 업무증이 들어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업무증.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책임자가 실무교육받아야 하고, 그리고 사무소 확보인데, 이때 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별로 한 개소씩 둘 수 있다는 그 요건까지도 마저 갖춰야 되고, 단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라는 것만큼은 특수법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 문제를 논했던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뭐냐면, 분사무소, 관련 문제를 논했어요. 그래도 분사무소 관련 문제는 이런 거죠. 분사무소에 관련된 건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으로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그 다음에 휴폐업 등 신고, 그 다음 다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문제더라. 그거였습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감독상 명령만큼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수사항으로 잊어버리기 쉬운 걸로 기억할 것으로 주택의 중개 보수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에 의한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달라, 그거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문제를 다뤘어요. 그래서 종별이 달라도, 그리고 등록관청이 달랐다 할지라도 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지장 없고, 별도의 허가와 등록 제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등록하거나 개별적으로 이전 신고함으로써 공동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 그 문제를 다뤘었죠. 그리고 공동사무소에 제한 사유가 있는데, 업무정지 먹은 사무소에 다른 사람이 등록하거나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함께 공동으로 쓸 수는 없고, 그리고 업무정지 먹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이전해서 승낙서를 받는 형태로 다른 사무소에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들어갈 수 없다. 그거 우리가 다뤘어요. 그러나 업무정지 먹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 가까이 여기서도 했잖아 아까. 그런 이야기 같이 다룬 거예요. 돼서요? 그 다음 사무소 이전 맞잖아. 이전 후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갖고 사무소 이전 신고한다. 다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필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갖고 이전 신고를 한다. 그러면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에 또는 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교부해야 한다. 단 동일한 시군군의 이전이라면 등록증 신고필증에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도 있다, 그거였어요. 그리고 분사무소 이전이나 동일한 등록관청 내 이전 시에는 서류 송부 문제가 없지만, 이전 전 시장군수구청장,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달라졌을 때는 서류 송부 문제가 생겨서 지체 없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대행을 송부한다.
지체 없이 통보야. 신대행.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처분 문제가 있다면 누가 처리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리한다. 그거였죠. 그 다음 이런 분사무소 이전은 서울송부 문제가 없는 대신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 군수구청장 모두에게. 여기까지가 2교시야 3교시 얘기는 안 해도 되잖아. 했잖아. 자,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시오. 너 합격할 거야. 앞으로 수업 이렇게 할까요?